그러면 이 헤게모니 남성성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헤게모니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에 대해서 이제 코넬이 이제 분석을 하는데요. 이 모든 이 헤게모니라는 개념 자체가 어느면서 이렇게 그런 문화적으로 행사, 어떤 그런 관념 또는 그런 분위기, 어떤 뭐랄까 이렇게 단지 어떤 그런 폭력으로만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어느 정도의 물리적이진 않지만 어떤 정신적인 폭력 그런 어떤 강압들이 이루어진다고는 이제 코넬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 중심 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굉장한 폭력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물론 제가 도서관에서 가끔 이런 거에 강연을 하다 보면 이제 남자들이 얼마나 맞고 사는지 모른다면서 어떤 뭐 몇몇의 어떤 나이 드신 남자분들도 이제 반론을 펴긴 하지만 아무튼 전체 어떤 분명히 연구들을 보면 이제 여성이 남성을 때려서 여성의 폭력성도 인간의 폭력성이라는 개념으로서 살펴야 되는데 그 양상의 폭력의 질과의 양으로 봤을 때 이게 비교하기가 되게 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때리고 그럼 이루어지는 가정들, 이런 행태들이 어떻게 보면 한 개인, 어떤 면에서는 못난 남자 또는 잘못된 남자의 어떤 일그러진 폭력일 수 있지만 이 전체 남자 여자의 구도로 봤을 때 보면 이 젠더 질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폭력으로서 남편이 아내를 구사하는 게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는 하나의 방법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폭력은 여성에만 해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까 말한 남자 사이의 위계와 서열이 정해질 때 굉장히 많이 폭력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남자 수강생 분들도 많이 과거 시를 돌이켜보면 정말 어린 시절부터 남자들 사이에서 폭력이 굉장히 횡행하고 더 강한 남자애가 더 약한 애를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고 해서 범죄를 보더라도 실제 많은 경우 폭력 범죄의 희생자들은 남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이 가해자고 남성이 피해자일 때가 많은 범죄에서 굉장히 많은 범위를 차지하죠. 여성이 폭력을 행사해서 여성에게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있긴 있죠, 물론. 그런데 많은 범죄 또는 폭력이 남성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그 피해자는 많은 경우 또 남성들일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사이에 어떤 그 위기와 서열은 폭력으로서 굉장히 가름되는, 분간되고 이루어진다는 게 또 코넬의 생각이에요. 분석이죠. 특히 이 남성들이 폭력을 가할 때 뭐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폭력도 가하지만 어떤 동성에 대한 폭력도 이제 남자들의 혐오가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또는 그에 대한 공포 때문이든 많은 남성들이 자기가 동성애이지만 이렇게 밝히지 못하죠. 그래서 한국으로 치면 그 벌써 시간이 꽤 됐죠. 홍석천 씨가 처음으로 자기의 어떤 성 정체성을 이렇게 밝힌 이후로 분명히 연예계든 어디든 동성애자의 비율은 3에서 5%? 뭐 많게 그 정도? 또는 뭐 더 적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뭐 이란이 됐던 시리아가 됐던 뭐 유럽이 됐던 남미가 됐던 이거는 어느 사회든 조금의 차이가 있지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동성애자 비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연예계든 어디든 드러낼 수는 없는 거죠. 그만큼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폭력이 가해지는데 그건 여성들도 뭐 동성애자 남자를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가 있어요. 그 혐오는 그냥 단지 이상하다 싫다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굉장히 작용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코넬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요.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잠재적인 성애적 쾌락은 남성적인 것에서 추방당했고 여자들이나 짐승으로 상징적으로 동화되는 일탈 집단의 것으로 분류됐다. 이성애의 거울상은 없었다. 오히려 이성애는 사내다움의 필수 요소가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끼리 서로 사랑한다는 게 정말 남자들끼리만 벌어지는 거니까 남성다운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되지는 않고 오히려 남자들이 여성 또는 어떤 짐승, 그러니까 자기의 인간이고 문명이고 다른 타자를 통해서 자기를 정체성을 구축할 때 그런 동성애자, 게이들을 통해서도 자기를 구축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그들을 비정상 남자로 또는 잘못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정상성으로 답보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심리 행태나 문화 행태가 일반 사회에 굉장히 퍼져 있다는 게 이 코넬의 또 분석이에요. 뭐 이건 코넬의 분석만이 아니라 동성애 연구들을 보다 보면 그런 식으로 동성애자를 비정상
적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면서 자신들의 정상성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너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옳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나와 다른 사람을 공격함으로써 내가 더 옳고 정상이라는 걸 확인하려는 약간 좀 비정상일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기괴한 심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는 일반 집단에서 남자 집단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애 여성 한 여성을 정복하고 정복이란 표현이 뭐 그렇지만 사내다움이라 불리는 그런 어떤 가부장스러운 여자를 거느리고 여자 위에 군림하고 그 여성을 통해서 남성성을 확인받는 이런 심리가 이 헤게모니 남성성을 지향하는 모습 속에 이미 스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성공하고 돈이 생기고 남자들의 경쟁 속에서 상층에 올라갔을 때 그럼 그것만으로 기뻐서 그냥 혼자 열심히 잘 살아도 될 텐데 꼭 어떻게든 여성을 자기 아내가 됐든 애인이 됐든 이렇게 꼭 이렇게 옆에 두려고 하는 까닭은 헤게모니 남성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성공한 남자는 어떤 그런 외모로가 뛰어나거나 뭐 어떤 그런 여성을 얻게 된다는 그런 식의 개념이 이미 들어와 있어서 그거를 얻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남성들이 어떤 여성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나 성공 여부를 확인하려는 그런 속성이 있고 그래서 미국 사회나 그런 영미권에서는 트로피 와이프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하지만 되게 성공한 어떤 남자가 굉장히 젊은 여인과 결혼을 하거나 뭐 재혼을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 그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 이제 트로피 와이프란 말인데, 그러니까 트로피처럼 하나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성취를 거뒀고 성공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이제 그 여성의 신체이자 그 여성의 뭐 얼굴 또는 나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남자 여자 사이에서 작동하는 권력 방식을 알기 때문에 많은 우에노 지즈코의 일본 여성학자의 통찰을 보면 여성들도 자신의 외모가 내 옆에 있는 남자의 위치와 신분을 보여준다는 것을 느끼고 굉장히 외모에 꾸민다는 거예요. 그 외모 꾸미는 것 자체에서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여성이 해야만 하는 그런 미용 노동으로서 고통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남자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는 자신의 외모가 서로 교환되고 작동된다는 걸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더 노력을 한다고 이게 우에노 치즈코도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성애 자체에서 한 여자를 통해서 남자들은 자기 헤게모니 남성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남성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 이제 코넬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 폭력 아까 말대로 이제 남성 사이의 폭력 또는 동성애자에 대한 폭력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폭력이 굉장히 힘으로써 작동하면서 무섭고 강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히려 코넬은 반대로 봐요. 폭력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권력 체계, 이 지배 질서가 되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어떤 거는 70년대, 60년대를 돌이켜 보더라도 또는 80년대를 보더라도 이 헤게모니가 짱짱하게 있는 그런 사회라면 그러니까 민중으로부터 지지를 정말 잘 받는 사회라면 그렇게 막 물리적으로 탄압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언제나 정권이 안정되지 못할 때, 지지를 못 받을 때, 허약할 때, 그럴 때 폭력이 훨씬 강하게 불거지거든요. 뭐 남미 20세기 중후반에 그 남미 사회에서 봤던 그런 남미의 독재 국가들의 어떤 행태를 보더라도 고문이 이루어지고 막 살인이 벌어지는 건 되게 끔찍하고 오히려 그 권력이 자기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막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뒤집혀지는 너무나 허약함을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은 어쩌면 지배체계의 일부고 그의 권능일 수도 있지만 되게 불완전함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남성 사이의 어떤 그런 폭력도 어떻게 보면 남성들 사이의 그런 위계나 서열이 꼭 그렇게까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닐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은 거기서 그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통찰을 했듯이 홉스는 남자 여자의 사이에서도 큰 차이를 안 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고 이러면은 누가 이길 수도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인간 사이는 그렇게 평등성, 아주 원초적인 평등성이 밑에 깔려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인간에게 어떤 늑대처럼 될 수가 있고 무서움이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어떤 문명이 더 발달되는, 문명이 어떻게 보면 되게 고상하고 훌륭한 얘기지만 그 문명 속에서도 남자 어떤 권력층 남성들이 약자들에게 폭력을 가하면서 그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폭력을 통해서 이 남성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그 많은 피해자들이 내가 폭력을 당했고 내가 어떤 그 주류 남성성, 헤게모니 남성성을 얻지를 못해서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남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주변화돼서도 지지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그런 남성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포기를 하는 남자들도 이제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뭐 센 남자, 강한 남자, 뭐 터프한 남자, 그런 남자가 되기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섬세한 그런 남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남자가 됐을 때 어찌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남성성이 더 다양해지는 기고 좋은 바람직한 일인데, 이 남자들의 앞날이 이렇게 밝지만은 않다는 게 또 코넬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코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코넬도 이게 성전환을 할 정도로 사람이라면 이미 어떤 마음속 깊어서 여성성이 강한 걸 타고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남자가 어떤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좋게 말하면 남성성이 강하지 않았을 때, 진취적이지 않았을 때, 이런 헤게모니 남성성과 좀 거리가 있는 남성일 때 굉장히 애정을 이렇게 사랑을 타인들한테 인정과 애정을 얻기가 쉽지만은 않은 면이 있죠. 그래서 이 남성들이 어떤 면에서 좀 뭐랄까요, 이렇게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름의 고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코넬은 되게 중요한 점을 보죠. 이 남자들의 특징은 진실함을 회복한다는 거, 회복 또는 개발을 한다는. 그러니까 그런 강한 척하고 센 척하는 이른바 헤게모니 남성성의 남자들은 허세를 부리고 자신을 위장하고 자신의 그런 세밀하고 내밀한 감정을 누군가와 소통할 줄 모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정신과 상담할 때 보면 이른바 성공한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에게.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자기의 그런 약한 마음 또는 자연스럽게 드는 인간으로서의 마음을 토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류할 수도 없고. 그래서 끙끙 하다가 이제 정신과에 가서 그런 치유 또는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이 어떤 헤게모니 남성서부터 거리를 두는 남자들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자기가 한 인간으로서 남자로서 자신의 감정을 얘기하고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회복 또는 그걸 발산을 하죠.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 좀 세상에 더 많아지면 참 좋을 텐데, 제가 몇 번 저번에 베룩수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런 남자들이 남자답지 못하다고 또 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남자들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서 말이죠. 그래서 베룩수가 그 통찰을 했듯이 남자가 자신의 그런 솔직하게 자기의 감정을 내밀하게 드러냈을 때, 여성들은 겉으로는 남자와 좀 감정을 교류하자고,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우리 같이 더 공유를 하자고 막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 막상 남자가 그렇게 내밀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했을 때 대부분 여자들이 겉으로는 그 남자들을 토닥토닥 해주지만 속으로는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상대의 이성을 통해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고,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지나해 왔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의 그런 실망하는 걸 뭐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억압하고 자신이 우울한데도 우울한지도 모른 채 그러고 살아가는 그런 남자들이 많고, 남성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나름의 또 고충들이 있는 거죠. 여성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그래서 자기의 감정부터 이격되어 있는. 그래서 근데 또 하나의 통찰은 헤게모니 남성성부터 이제 거리를 둔 이 좀 나름의 감정을 진실하게 하는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런 성관계 또는 애정관계, 여성과의 관계에서 그런 좀 거침 또는 약간 과격함, 그거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또 미묘한 특징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남성성은 어떤 여성을 뭐 정복한다는 표현까지 하면서도까지 어떤 좀 이렇게 거침없이 자신의 남성성을 발휘를 하고 여성에게 고백하고 박력 있게 다가가고 애정을 계속 구애하는, 이렇게 구애하는 행태가 정말 있었고, 이거는 너무 원치 않는 남자가 할 때야 여성들이 싫겠지만 그때 안 좋아할 여성이 없거든요. 괜찮은 남성이 자신과 이렇게 감정이 소통되거나 아직 시작하는 관계였을 때
애정을 공세를 하는 그런 걸 겪을 때요. 그리고 이거는 남성과 여성을 떠나서 이렇게 수컷과 암컷으로 봤을 때 아주 오랜 그 생명의 역사에서 되게 자연스러운 행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수정이라는 그 작가가 야성의 사랑이라는 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제 남자들이 어느 순간 여성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이게 한국으로 치면 IMF 기점을 해서 그 뒤로 길거리에서 말을 걸지 않는 여자들이 많이 말을 거는 남자들이 역시 사라졌다는, 차 한잔 하자고, 시간이 있냐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어떻게 보면 여성 입장에서는 그걸 받는 것이 또 하나의 삶의 큰 기쁨일 수 있는데 그런 것 자체가 남자가 없어지니까 되게 당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애정 행각이 남자 여자가 만났던 방식 중에 하나가 이 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충격으로 갑자기 그것이 억압된 게 아니냐면서 되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 또 일면 동의되는 면이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문화가 더 발달해서 남자들이 훨씬 세련되게 그 여자에게 좀 어떻게 보면 찝적대고 막 들이대는 게 그러니까 폭력이자 문화로서 봤을 때 잘못된 행태라는 어떤 그런 학습의 결과일 수도 있는데, 요즘 어떻게 보면 젊은 남자들 경우 그 여성에게 들이대는 것 자체가 그게 실패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패 확률이 높은 거를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그걸 자신의 돈과 시간을 들이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된 거죠.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실패나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남성과 여성과 이제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주류에서 벗어난 남자들이 그런 행태를 이미 옛날부터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남성이 들이대는 것이 방역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폭력일 수가 있고, 언제나 이게 동전의 양면이었는데, 이 주류 남성성부터 약간 거리를 둔 성찰하는 남성들은 그런 애정 공세를 하지 않고 남자가 취하는 그런 태도에서 약간 거리를 두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여성들에게는 되게 세련되고 품위 있는 남성으로서 느껴질 수가 있을 거라고 또 보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여자들이 또 이제 더 많아진다면 남자들의 어떤 그런 섹슈얼티를 취하는 방식도, 애정관계를 맺는 방식도 좀 더 그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무의식 중에 깔려있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예요. 뭐냐면 이제 옛날 때 68혁명 또는 이제 미국에서 그런 제너럴 플라워, 아니 플라워 제너레이션, 그래서 비트 세대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운동을 벌였을 때 그 당시 여성 운동 중에 표 중에 하나가 안기는 여자가 아니라 앉는 여자가 되자는 그런 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자가 돼서 애정과 사랑을 남자가 다가오길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고 선택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주장이 막 벌어졌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만족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를 막 바라봐주고 열렬히 구애할 때 오는, 거기서 오는 어떤 큰 기쁨이 여성에게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심리들이 무의식에 깔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이란 것 자체가 아주 몇십만 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누적돼서 대물림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에 맞게 조금씩 변형이 되지만 그 큰 틀 자체는 아예 뭐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지금 21세기에 살지만 한 1000년 전, 10,000년 전의 남자와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욕망과 행태를 갖고 살아가듯이 여성들도 아주 오래전 선조 여성들과 비슷한 행태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여성들의 자신의 솔직하게 섹슈얼티를 고백한 그 책들을 보면 그 에리카 중에 뭐 비행공포라든지 뭐 어떤 그런 문학계에 엄청나게 많이, 또는 지금 몇 10년 전쯤 이렇게 그 나왔던 제임스가 쓴 그레이 시리즈, 그게 1억 권이 넘게 팔렸대요. 전 세계에서. 100만 권까지 해리포터 시리즈보다 더 빠른 속도로 팔렸는데 왜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그 그레이 시리즈를 볼까? 그레이 시리즈 책을 보면 여성이 약간 복종당하고 약간 통제당하는 그런 섹슈얼티를 맺는 방식이 많은 약간 포르노물이라 볼 수 있는데, 그거에 1억 권이 넘게 전 세계 팔릴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열광을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의식 차원에서는 우리는 이제 성평등을 지향하고 그걸 추구하지만 우리 무의식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어떤 그런 현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땐 약간 되게 꺼림칙하고 있고 남들과 공유하기 힘든 어떤 그런 식의 충동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 문학 작품이 건드리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흥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어떤 의식 차원과 이 무의식 차원의 어떤 그것까지 다 헤아리면서까지 어떤 성평등을 지향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우리는 또 이제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어서 여성들 사이에서도 어떤 자기 안에 그런 것들 뭐 신데렐라 컴플렉스든 자기가 이제 경제권이 있지만 그럼에도 나보다 더 잘난 남자를 원할 수 있는 그런 심리들 뭐 여러 가지 복합된 어떤 그런 거를 이제 여성들 안에서도 이제 성찰하는 과정이 있고요. 남성들도 자기 안에 있던 그런 오래된 욕망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성찰할 수밖에 없는 또 시기가 왔죠. 그래서 또 미투 운동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전 방식대로 남자가 여자와의 어떤 그런 행태를 남성 위주로 하려고 했을 경우 대부분 이제 그것은 범죄로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잡아가는 분위기이고요. 그래서 남성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게모니 남성성과 그 주변화된 남성성 그리고 이 주변화된 걸 또 넘어서서 자기가 일부러 주변화됐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이 헤게모니 남성성부터 이 거리를 두는 남성들의 모습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까지 얘기를 했을 때 그럼에도 남성성, 이른바 헤게모니 남성성을 해체하기 되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까지는 그 한 개개인의 어떤 약간 예민하고 민감함을 좀 타고난 그런 남자들이 그런 헤게모니 남성성부터 거리를 두면서 자기의 어떤 남성성을 새롭게 만들어냈는데 이 개개인 몇몇에 생겨나는 것만으로는 이 헤게모니 남성성을 해체할 수 없다는 게 또 코넬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헤게모니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해체되지는 않죠. 물론 역사 속에서 조금씩 계속 변해가지만 한두 사람이 의거를 한다고 어떤 애 갑자기 자기가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한다고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게 또 헤게모니에 대해 강고한 지속성을 보여주죠.